네, 오늘은 합성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말 그대로 합성 함수예요. 합성 함수. 함수를 합성하겠다, 이거 합치겠다, 뭐 이런 뜻이죠. 합성 함수. 자,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f는 x를 정의역으로 하고 y를 공역으로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x라는 집합을 정의역으로 y라는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 f에 대하여 x의 원소, 이 스몰 x라는 하나의 원소가 f에 의해서 y의 어떤 원소인 y에 대응을 할 때, 이렇게 y에 대응을 할 때 우리는 그 y를 fx라고 부르죠. y를 fx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함수 g가 있어요. 어떤 함수 g가 있는데 그 g는 y를 정의역으로 갖고 이 z라는 집합을 공역으로 갖는데요. 그래서 이 y가 갖고 있는 원소를 z의 원소에 대응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대응을 시킬 거야. 그래서 이 y라는 원소가 g라는 함수에 의해서 어떤 원소 z에 대응이 됐을 때, y가 z에 대응이 됐을 때 우리는 그 z를 g, y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z가 g, y라고 한다면 y가 fx이기 때문에 여기 y에다가 fx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z는 g, fx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x라는 이 스몰 x라는 이 라지 x라는 집합에 속해 있던 원소가 이 원소가 f라는 함수에 의해서 fx로 먼저 한번 변환이 됩니다. 먼저 한 번이 변환이 돼요. 그 fx y죠, y. fx가 y니까 이 한 번 변환이 된 이 원소를 다시 g라는 함수에 의해서 z로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z로 또 만들었어요. 고를 때 우리는 이 z가 g, fx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x가 f에 의해서 한 번 y가 된 다음에 그 변한 y가 다시 g라는 함수에 의해서 z가 됐다. 이렇게 g라는 함수에 의해서 z가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이걸 매번 이렇게 두 번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매번 두 번 하기 힘드니까 그냥 어떤 규칙을 하나 찾아서 x에서 z로 가는 하나의 함수를, 이거 두 번 타는 이 규칙을 일정하게 찾자는 얘기죠. 어떤 일정한 하나의 규칙을 찾아서 그거를 f도 변환을 하고 g라는 함수도 대응이 되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서 g와 f의 합성함수다라고 표현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f와 g 또는 g와 f를 합성할 때 g 이제 합성 f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g와 f의 합성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집합 x에 2가 있었어요. 2가. 근데 함수 f에 의해서 이게 2가 6이 됐어요. 6이. 그래서 함수 f가 뭐냐면 함수 fx가 x에 3을 곱하는 그런 함수예요. 3을 곱하는 그런 함수. 그 다음에 y의 원소를 z의 원소에 대응시키는 g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g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 g라는 함수는 6을 12로 대응시켰대요. 그래서 g라는 함수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gx는 x에 2를 곱한다. 이렇게 잡을 거예요. 아, 그런데 여기 x로 하면 여러분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잡기 나름이니까요. 우리 여기를 차라리 y로 잡아 놓읍시다. y에 2를 곱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2라는 원소가 함수 f에 의해서 3배가 될 테니까 f2는 6이 되겠죠. 6.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6이라는 원소는
함수 g에 의해서 g는 y가 생기면 2배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g6은 12가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앞에서 f2가 6이라고 해놨으니까 6에다가 f2를 대입하면 f2는 12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f에 의해서 한번 6이 됐고 그 6을 다시 12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를 12로 보내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하나의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고 싶을 때 g와 f의 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f가 곱하기 3이고 g가 곱하기 2니까 이 합성함수는 곱하기 6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1로 갈 때 3배를 할 거고 다시 한번 갈 때 또 2배를 할 거니까 여기서 1로 갈 때는 총 6배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2번 원래 가야 하는데 그거를 하나의 규칙으로 바꾸어 놓은 것,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합성함수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네, 그래서 이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여기 잘 보시면은 이 x라는 원소가 여기 x라는 원소 지금 2인데 여기 위에서 여기 x라는 원소가 f에 의해서 fx가 한번 되죠. 그 다음에 fx라는 또 원소가 g에 의해서 fgx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여기는 x가 없죠. x가 없어요. 이건 함수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실제 x라는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 값을 나타내는 거고 그죠? 요건 함수 값을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함수 약속을 나타내는 거고 약간 의미가 다른데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x라는 원소가 f에 의해서 먼저 대응이 된 다음에 나중에 g에 의해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g, f, x라고 써야 x가 f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g를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f에 가까운 원소가 가까운 함수가 먼저 작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작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x의 각 원소 x에 z의 원소 gfx를 대응시키는 함수를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거죠. f와 g의 합성 함수라고 한다. 두 개의 함수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었어요. 곱하기 3, 곱하기 2 그러면 그냥 곱하기 6 하면 되겠네 이런 것처럼 하나로 합쳐서 만든 거예요. 그걸 기호로 이제 요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G 합성 F G F 뭐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자, G와 F의 합성함수는 그래서 X의 원소가 Y로 갔다가 그게 또 Z로 가기 때문에 X에서 Z로 한 번에 가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의역이 X, 공역이 Z가 되는 요런 함수예요. 그 다음에 G와 F의 합성함수에 X를 대응시키겠다 그러면 GFX 요렇게 표현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자, 2번. 합성함수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합성함수가 이런 내용이고 자, 문제를 하나 볼까요? 자, 370번에 보면은 두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고 G는 Y에서 X로의 함수예요. 여기 지금 Y가 있고 여기도 Y가 있는데 여기 지금 같은 집합이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1번에 보시면은 G 합성 F라고 되어 있는데 2라는 X의 원소가 F에 의해서 먼저 대응이 되고 그 대응된 값에 Y의 원소가 다시 G라는 함수에 의해서 어디에 대응이 될 것이냐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약간 알아보기가 쉬워요. 이렇게 네, 요렇게 쓰든 요렇게 쓰든 같은 의미예요.
그럼 F2는 얼마냐? F2는 2가 5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5예요. 5. G5가 됩니다. 그럼 G5는 얼마냐? 5가 3으로 대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 이거죠. 합성함수.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별거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번도 4가 F에 의해서 먼저 얼마가 되느냐? 4가 F에 의해서 먼저 8이 되죠? 그럼 이제 G8이 되는 거예요. G8. 8이 G라는 함수에 의해서 얼마에 대응하느냐? 2에 대응한다 이거죠. 3번. 요거는 G가 G에 와 있죠. 5 가까이에 와 있어요. 5가 G에 대해서 먼저 대응을 해야 돼요. 5라는 원소가 G라는 함수에 의해서 3으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G5는 3이에요. 그러니까 F3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3이라는 원소가 F라는 집합에 의해서 어디에 대응되느냐 이건데 이건 7에 대응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7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 4번은 7이라는 원소가 G라는 집합에 의해서 G라는 함수에 의해서 1에 먼저 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F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1은 F에 의해서 6에 대응하고 있으니까 6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방금 문제는 이렇게 원소들을 이렇게 어디에 대응시킬 거냐 그랬는데 이번에는 특정한 원소가 있는 게 아니고 두 함수 fx하고 gx를 이렇게 알려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쌤 아까 있잖아요.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고 g는 y에서 z로의 함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둘 다 x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정의역은 잡기 나름이에요. 잡기 나름. 그러니까 x를 정의역으로 잡고 y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 f가 있고 그 f가 이 대응한 그 치역들 있죠. 그 치역들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를 g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g한테는 정의역이 되는 거고 z가 g의 공역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는 f하고 g가 갖는 규칙만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규칙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f라는 함수가 있는데 f라는 함수는 x라는 원소를 3x-1로 바꾸더라. 이런 약속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정의역 x가 있습니다. 이런 건 어디 가면은 설명해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궁금할 텐데 여기 x가 있어. 근데 이 x의 집합 안에 2라는 원소가 있어요. 근데 함수가 f야. 함수가 f면 이 f라는 함수는 2라는 원소를 어딘가에 대응을 시킬 텐데 이 f라는 함수는 x라는 원소의 3배의 1을 뺀 결과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는 f에 의해서 3의 2를 곱하고 1을 뺀 5가 되는 거지. 결과가 5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5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f 4다. 그러면 4는 3한테 4를 곱하고 1을 뺀 1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정의역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치역이 달라지겠죠. f가. g도 마찬가지예요. 자, g라는 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예요. 쌤, 아까는 y에서 z로의 함수라면서요. 근데 여기는 x라고 써있잖아요. 지금 여기 일단 x라고 써있으니까 규칙만 나타내겠다 이거예요. 규칙만 나타내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g라는 함수인데 이 g라는 함수는 이렇게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낼 거래. 그러니까 여기 x가 있으면 그 x를 제곱을 하고 2를 더해서 이 결과를 만들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 3이 있어요. 3이 있으면 여기 g3이 될 텐데 g3은 3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이에요. 11.
만약에 여기에 정의역 x에 뭐 이거는 4가 있을 수도 있고 5가 있을 수도 있고 6이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5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5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5를 어디에 대응시킬 거냐, 그죠? gx는 x의 제곱에 2를 더한다 그랬어요. x의 제곱에 2를 더한다. 그러니까 5라는 원소가 g에 의해서 어떻게 대응이 될 거냐? 27에 대응이 될 거다, 그죠? 5의 제곱 플러스 2에 대응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를 x라고 잡든 y라고 잡든 z라고 잡든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집합의 이름이니까 단지 집합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함수가 항상 x축, y축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기를 꼭 x로 잡고 여기를 y로 잡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x면 편하고 여기가 y면 편하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는 거지, 여기를 꼭 x하고 y로 잡아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함수를 나타낼 때는 이 집합 정의역을 x로 나타내고 공역을 y로 나타내지만 f하고 y를 합성을 꼭 해야 되겠다. 합성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y로 바꿔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죠. 예, 어차피 여기를 y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예, 여기를 y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g라는 함수가 있는데 x라는 집합 안에 y가 들어있을 수 있죠. 그죠? x라는 집합 안에는 x만 들어있어야 되나? x도 있을 수 있고 y도 있을 수 있고 z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y라고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요 변수는요, 요 안에서 서로 같기만 하다면 별로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합성함수 문제 같은 거를 풀 때는 뭘 보는 거냐면, 쌤 얘는 왜 x고 얘는 왜 또 x예요, 얘는 x고 얘는 y고 얘는 z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규칙을 보는 거예요. 규칙. 아, f는 x에 3을 곱하고 1을 빼는 거구나. g는 x를 갖다가 x제곱 플러스 2를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차례로 봐보도록 합시다. 차례로 봐. 자, 1번에는 이렇게 gfx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gfx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아, 그러면 x가 f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죠? x가 f에 의해서 3x-1로 변하죠. 3x-1로. 그래서 g에 3x-1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요 fx가 3x-1이니까. 그런데 g는 x가 나오면 x를 제곱을 한 후 2를 더하기로 했거든. 근데 여기에 3x-1이 들어있어요. 이게 x건 y건 3x-1이건 별로 관계가 없어요. g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건 간에 이 안에 들어있는 식 또는 수를 제곱을 하고 2를 더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함수 g라고 하는 거랍니다. 일련의 과정. 네. 여기 3x-1이 들어있으면 3x-1을 제곱을 하고 2를 더하면 된다는 거죠. 2를 더하면 돼요. 네. 그래서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인데 뒤에 2까지 해서 플러스 3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네, 끝입니다. 2번 해볼까요? 2번. 자, f하고 g를 합성해서 x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fgx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럼 gx는 x를 제곱을 하고 2를 더하기로 했으니까 f의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f는 뭐야? f는 x를 갖다가 3배 하고 1을 빼자니까 x제곱 플러스 2가 들어있으면 x제곱 플러스 2를 3배 하고 1을 빼자. 이렇게 일련의 계산을 하자. 이런 이야기죠. 전개하면 3x제곱 플러스 5가 됩니다. 네, 요게 f와 g의 합성이 되는 거예요. 2번. 나머지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합성함수 설명 여기서 마치고 합성함수 문제는 수업 시간에 계속 풀어보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역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